똑똑한 남성들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다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임한 대학 교수 서준입니다. 30년간 발견한 가짜 친절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인간관계 조언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가짜 친절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황별 태도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교직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한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문자 메시지에 빠르게 답장하고 데이트할 때 상냥하게 구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가짜로 친절한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이는 일관성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가짜 친절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제 제자 중 김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한 여학생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김군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김군은 그녀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김군이 카페에서 그 여학생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녀는 점원에게 반말로 명령하듯 말하고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심지어 주문이 조금 늦는다고 짜증을 내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군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만 보여준 친절한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중에 더 관찰해보니 그녀는 교수님께는 극존된 말을, 선배들에게는 살갑게 굴지만 후배들에게는 차갑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여러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최소한 3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 사람을 관찰해보세요. 첫째는 편안한 1대1 상황, 둘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 셋째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편안할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당신을 대하는지, 갑작스런 문제 앞에서도 인격을 유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된 관심과 진정한 관심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학생들의 연애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쳤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게 관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남성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자신의 성공이나 미래 가능성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관심은 당신이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지속됩니다. 반면 가짜 관심은 조건부입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는 더욱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실패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슬금슬금 사라져버려요. 박군이라는 제 제자가 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그는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주변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한 여학생이 그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일 커피를 사주고 공부하는 박군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주고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박군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진심이 아닐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군이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녀가 점점 연락을 뜸하게 했어요. 재수를 결정한 박군에게 만나자는 제안도 이유를 대며 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얼마 후 그녀가 같은 과, 다른 우수한 남학생과 사귄다는 소식이었어요.
박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것이었다는 걸요. 자신의 성공 가능성이 흔들리자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군이라는 학생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그런 그를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선물을 주지도 않았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군이 지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주었습니다. 이군이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도, 심지어 취업이 잘 안 될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었어요. 진정한 관심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성공보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이 잘 나갈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성공 가능성, 경제적 여건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조심해야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가치관, 성격, 꿈과 같은 내면적 요소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터득한 가장 정확한 사람 판별법 중 하나예요. 내게만 친절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약하거나 도움이 될 것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나거든요.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위나 능력, 외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보이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상대를 가려가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부인 변중석 여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한창 성장하던 시절, 변 여사는 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과 경비원 분들께 먼저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높은 지위의 임원들보다 더 따뜻하게 대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왜 항상 청소 아주머니들께 그렇게 잘해주세요? 변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현대그룹 직원들은 변 여사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어려운 시기에도 한마음으로 회사를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진정한 리더의 부인다운 모습이었죠. 제가 대학에서 본 경우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교수님들과 선배들 앞에서는 정말 예의 바르고 상냥했어요. 하지만 후배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무시하고 동아리 신입생들을 함부로 대했죠. 특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남학생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었어요. 반면 어떤 여학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밝고 친절했습니다. 후배든 선배든 교수든 청소부든 상관없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식당에서도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고 도서관 사서분들께도 항상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일관된 태도를 보인 여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고 졸업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이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요? 식당 직원, 택시기사, 후배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특히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지위나 나이, 능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지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야 비로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학생들을 지켜보며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 중 하나예요. 평상시에는 모두 완벽해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성격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마치 금이 불에서 진짜 순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반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핑계를 대며 도망치거나 상대방을 탓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정말 많은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한 부부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아내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며 가게를 꾸려 나갔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더욱 감사했어요. 낮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밤에는 아내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2년 후 남편이 더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반면 어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자마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능력을 탓했고 남편은 아내의 씀씀이를 문제 삼았어요.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대학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조군이라는 학생이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와 사귀던 여학생은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했지만 상황이 길어지자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미리 준비했어야지 라며 조군을 탓하기 시작했고 친구들 앞에서도 요즘 남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평했어요. 결국 조군이 가장 힘들 때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학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최군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그와 사귀던 여학생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간병을 도왔고 최군이 낙담할 때마다 괜찮다, 천천히 회복하자며 격려했어요. 최군의 회복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최군이 미안하다, 너는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할 때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라며 더욱 곁을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작은 문제 상황을 만들어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보세요. 갑자기 계획이 틀어졌을 때,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함께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5번째로,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에요. 외모만 가꾸고 내면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화장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옷차림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책 한 권 읽는 것을 귀찮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을 개발할 때 나도 자연스럽게 자극받아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런 선순환이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제 아내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초기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꾸준히 책을 읽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심지어 컴퓨터 활용법까지 익혔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배운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저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내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도 그 책이 궁금해져서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40대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아내는 배우고 싶은 게 생겼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습니다. 결국
3년 후에는 영어로 된 요리책을 읽으며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주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교수라는 이유로 안주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연구 분야에 도전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본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었어요. 한 제자는 정말 예쁘고 인기 많은 여학생과 사귀었는데 그녀는 외모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장품이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사고 유행하는 옷은 꼭 입어야 했어요. 하지만 책은 거의 읽지 않았고 뉴스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겠어 라고만 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자는 나중에 처음에는 예뻐서 좋았는데 함께 있어도 배우는 게 없고 발전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지겨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 의지는 작은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대화해보세요.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주목해보세요.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관계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 중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해주는 일들이 특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메말라지고 서로에게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큰 사람은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킵니다.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감사함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서로에게 전달되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 부부는 50년을 해로했는데 그들의 비결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김 씨 아저씨는 매일 아침 부인이 끓여주는 커피 한 잔에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부인 역시 남편이 신문을 가져다 줄 때마다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할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작은 감사가 가족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반면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은 정반대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친구가 해주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도 빨래를 해줘도 힘들 때 위로해줘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1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진정한 배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제 제자 중 박양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배려심은 정말 특별했어요. 남자친구가 시험 기간일 때는 카페인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준비해줬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말없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배려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안마를 해드렸고 남동생 시험 기간에는 조용히 간식을 준비해줬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 결과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박양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의 관계는 계속 좋았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감사와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작은 호의를 베풀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도 중요해요.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어집니다. 7번째로,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커플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에요. 외모와 첫인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게 극복 가능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의 차이는 점점 큰 갈등으로 번지거든요. 특히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때 이런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시너지가 납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핵심 가치관이 일치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부부가 그 좋은 예입니다. 정 회장과 변중석 여사는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했는데 둘 다 성실함과 근면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 여사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겠네 라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라며 남편과 같은 생각을 보였어요. 그 결과 현대그룹이 성장할 때도 둘 다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죠. 같은 가치관 덕분에 개인적으로도 행복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들은 정말 서로 사랑했지만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어요. 남자는 돈은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자는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게 매력적이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규모부터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든 것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남자는 검소하게 하자고 했고 여자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며 화려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혼을 포기했어요. 나중에 남자가 저에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더군요.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커플이었는데 둘 다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족이 건강하면 된다며 서로를 위로했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치관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족, 돈, 성공, 행복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대화해보세요.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우고 싶어?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해? 같은 질문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진짜 가치관을 알 수 있고 나와 얼마나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 8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처음 몇 달은 최고의 모습만 보여주다가 나중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매력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세월 앞에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외모보다는 성품을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징화를 더욱 깨닫게 된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는 솔직히 외모에 끌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아내의 진짜 매력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는 아내의 요리 실력이나 살림 솜씨 정도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진짜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묵묵히 지켜주는 든든함, 가족들을 챙기는 세심함,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특히 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아내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년 동안 매일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단 한 번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라며 더욱 정성껏 모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끌림은 정말 얕은 것이었다는 걸요. 30년이 지난 지금 아내를 보면 20대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이죠. 반면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정반대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환상적인 커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부족했고 아내는 이기적이었어요. 결국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럼 시간에 따른 일관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최소 1년은 지켜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인격을 유지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황별 태도 변화를 관찰하세요. 둘째, 진정성 있는 관심을 구별하세요. 셋째,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확인하세요. 넷째, 어려움 속에서의 진면목을 파악하세요. 다섯째, 자기계발 의지를 점검하세요. 여섯째, 감사와 배려심을 측정하세요. 일곱째, 가치관 일치도를 확인하세요. 여덟째, 시간에 따른 일관성을 검증하세요. 30년 교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외모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열쇠입니다. 가짜 친절에 속지 마시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